자, 이번 시간 이제 입문서 10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인 세율이 나오는데 이 조세 용어에서의 가장 기본 용어들이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세 요건. 자, 이 용어인데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 법률상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요건에 납세 의무자가 있었죠. 자, 의무자. 그러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 다음 두 번째로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되는 재산, 소득 등을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이 과세 대상으로서 이 유사적인 표현이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라고도 하겠다. 물건 객체. 자, 다음 세 번째 용어에 과세 표준이 있는데, 네 번째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산식의 과세 표준, 세율이 있는데 곱하기 있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 세법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액인데, 영어적으로 정리할 때도 과세 표준은 직접적으로 세액을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은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가세라는 것이고, 수량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량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핵심은 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에도 됩니다. 수량 등을 종가세, 종량세로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는 세율 하면은 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또는 금액을 세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세율 하면은 율이 붙었으니까 비율만 생각 안 됩니다. 곱해지는 비율로서 이걸 정률세, 금액이 곱해지는 걸 정액세라고 하겠다. 정액세. 그래서 세율은 정률세가 있고 정액세가 있는데, 이 일정한 비율의 세율의 비율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에 있어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역진세율로 구분되는데,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만 관심 두는데, 특히 이 비례세율도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도 초과 누진세율이 관심을 두죠. 그래서 세율은 과합해 곱해지는 비율을 말하는데, 비례적이다 누진은 곱해지는 세액이죠. 세액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 아니면 누진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세율을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은 세율에 적용해서 세액이 누진적으로 나타내는 구조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과정에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세율의 구조가 크게 우리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구분되는데 차등비를 비례세율의 차이가 나더라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도 과표가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 누진세율로서 기본 용어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오죠. 11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자, 12페이지에 봐보시면 가산금이 나오는데 용어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것도 가산세와 가산금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세금에 부가징수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부가라고 하는 말은 세금을 부담시킨 것을 부가, 걷어들인 걸 징수라고 하는데 이 부가징수의 절차의 기본 틀이 있는데 자, 그 기본 틀이 자, 신고납부.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습니다. 징수. 자, 그러면 신고납부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이 납세의무자가 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관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납부라고 하고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자,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수가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세무공무원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관심 둔 세금의 결론으로 신고 납부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신고 납부한 세금이고 보통 징수한 세금은 세무금 세액을 산정해서 고서 발급한 세금이 재산세가 있고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지금 징수를 좀 구분하게 되냐면 가산세라는 용어하고 가산금이라고 하는 용어 있어서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신고납부 보통 사이에 가산세 자, 보통 다음에 가산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가징 절차 틀을 잡을 때도 순간 혼돈이 되면 자, 이게 흐름 절차라고 그랬죠. 절차상으로 가산세, 가산금이죠. 세금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세라는 용어를 보게 되는데 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 여러 가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한 세액에 더한 금액, 가산한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많은 의무 중에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가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인문의 기초 개념만 좀 보고 있죠. 이제 가산금으로 가보면은 가산금은요, 고지서가 발급이 돼야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발급해서 세금을 내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이걸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체납했죠. 세금을 납부 못했죠. 이 체납액에 적용되는 걸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의무, 가산금은 체납. 이런 틀을 잡아서 구분 좀 잘해야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가산세는 행정, 제재적 성격으로 가산한 금액을 말하고 가산금은 연체적 성격으로 가산한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 가산금 틀 잡을 때 세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이런 틀을 생각하면 구분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가산세 적용, 가산금 적용들은 앞으로 기본 수업 볼 때 자세히 정리하고 계산도 해드릴 거다. 그 말에서 지금 영어적으로 한번 기본 틀 좀 확인 좀 하고 있죠. 자, 다음 용어로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가 나오는데 그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구분을 좀 하라는 점에서 정리하는데 그럼 면세점은 세금을 면해주는 점으로서 과세표준, 소액징수 면제는요 세액입니다. 그래서 자, 면세점은 과세표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대상서 빼버린 것을 면세점이라고 하고 소액징수 면제는 자, 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징수비 절감 등을 위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자,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면세점은 과세 표준 적용되고 소액징수 면제는 세액이 적용되죠. 잘 보세요. 과세 표준은 세를 곱하기 전에 기초가 되는 거고 세액은 자, 기초가 되는 금액에 세를 곱한 금액이죠. 이런 차이로서 면세점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미달, 소액징수 면제는 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징수를 포기하는 걸 소액징수 면제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은 면세점 제도가 있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14페이지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세금의 일세임으로써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겠죠. 의무가 성립이 돼서 의무가 확정해서 의무가 소멸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자, 우리가 핵심은 영어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영어를 먼저 좀 개념을 알아야 정리되는데 이때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으로 그 성립이 언제 성립 시기가 중요하겠다 그 말. 시험처럼 이 성립 시기에 있어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자, 등록물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 기준 1,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역시 제가 또 반복 이야기지만은 기본서 과정 때 핵심을 잡아서 정리하겠죠. 시험에 유용성이 많은 규정인데 제가 입문 과정의 틀은 영어 중심으로 개념 정리의 틀 잡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서 과정에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영어만 좀 개념만 잡아놔도 이제 관련 규정 때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의무의 확정. 의무의 확정이란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된 과세 표준. 자, 세액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걸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 확정도 확정 시기가 중요하겠죠. 확정 시기.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냐서 의무의 확정 시기도 역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의무가 없어지는데, 의무가 없어지는 건 납부 등으로, 의무가 없어지죠. 납부 세금을 내므로써 의무가 없어진 걸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멸의 납부 등이 사유거든요. 소멸 사유를 살펴보게 거다 그 말이야. 납부함으로써 충당됨으로써 부가 취소가 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의무가 없어지는데, 핵심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후에 정리를 하게 되는 기본서 과정 때 정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자, 이런 내용들 구분하게 되겠죠. 제가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만도 기본서 과정을 때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 자, 다음 용어로 당해세가 나오네요. 자, 당해세는 여러분이 민법이라든가 중개사법 시간할 때도 이 당해세가 나오는데 세금 종류가 아닙니다. 자, 이 당해세는 쉽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 집이라든가 땅을 사면서 자, 금융기관에 좀 자, 대출을 받죠. 근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금융기관 등이 여러분 집이나 땅을 경매처분하죠. 뭐 경매처분의 경락 대금에 있어서 배당순위를 따지죠. 그 배당순위를 따질 때 금융기관의 담보채권과 자, 세금과의 관계를 따질 때 당해세라는 세목이 있더라. 그러면 이 당해세라는 세목은 자, 저는 자, 뭘 따지냐면은 법정 기일에 관계없이 담보된 채권,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로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서 당해세라고 합니다. 세금 이름 아니에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담보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겠다. 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가 핵심 당해세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당해세는 세금 이런 세목이 아니다. 자, 이는 경락대금에 있어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로서 자, 혹시 뭐 정리된다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핵심 당해세 세목이 된다. 이런 당해세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당해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세 총론에 우리가 한번 용어 등에 대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봤죠.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도 많을 것이고 또 핵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틀 한번 좀 생각하겠죠. 이제 지방세편 한번 봐보죠. 지방세편에 자 17페이지 지방세 개설이 나오죠. 자, 지방세 개설에 저는 지방세 법체계가 2011년대부터 많이 통합이 됐거든요. 이랬을 때 이 지방세 법체계는 특히 지방세 자 법은 크게 세 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지방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제한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지방세를 하면서 지방세법이 핵심 법이지만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말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지방세 기본법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기본사항 등을 정하는 법률이 지방세 기본법이다. 기본사항 등을 정하는 법률. 그러면 지방세법이란, 자, 이 지방세 과세 요건, 자, 과세 요건 등을 정하는 법률이 지방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지방세 특례, 감면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법률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 체계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방세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기본법상의 용어가 뭐는 지방세 기본사항들이니까 지방세를 정리하면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지방세 기본법의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자, 이 용어는 제가 핵심을 두는 거죠. 우리가 총론 시간에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 이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집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18페이지부터, 자, 20페이지까지 34번까지 자, 지방세 기본법상의 용어가 나오는데, 좀 핵심되는 걸 위주로 해서 한번, 자, 그 자료 상태대로 입문서, 자, 보고 계시니까 이걸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1번.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란 제가 지방세는 지방세 세목 구분이 있어서 지자체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그 다음에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미 언급을 했죠. 다음 2번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나오죠. 그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되겠죠. 3번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거기다 지자체다 세몸 쳐내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등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세 관계법이 있죠. 지방세 관계법은, 자,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하겠다. 단순하게 지방세법, 저는 특례 제한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가 위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까지를 지방세 관계법이라 하겠다. 그런데 5번에 과세표준, 6번에 표준세율이 나오는데 5번 과세표준 봐보세요. 5번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자, 전체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 한번 확인해 봤죠. 과세표준은 자, 세금을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 수량이나 면적, 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했죠. 그래서 세액을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과세표준 꼭 알아야겠죠. 다음에 표준세율이 나오는데, 자, 이 지방세 용어에 표준세율도 좀 알아야겠다. 표준세율. 자, 그럼 표준세율은 스탠다드죠. 자, 스탠다드. 그래서 스탠다드 탁스 레이션이라는 표준세율은 지방세 세율 체계 핵심인데, 자, 세율은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세율인데 지자체의 특별한 사유, 재정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정해진 법률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표준 세율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 재정적 사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 과세 표준 등을 기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신고서를 말하겠죠. 다음에 수정신고서, 법정신고기한, 세무공무원, 11번 납세 의무자 나오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11번 틀 잡아봤지만 핵심이었죠. 납세 의무자는 이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 영어로서는 간단하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납세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15번 납세 고지서가 나오죠. 자, 특히 봐보세요. 납세 고지서, 그것을 발급에 징수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서 납세자의 주소라든가 성명, 특히 과세 표준, 세율 등을 씁니다. 또한 세금 낸 기한 등을 기재해서 기재한 걸 납세 우리가 고지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16번 신고 납부가 나오죠. 16번 신고 납부 중요하죠. 이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포인트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 납부. 들어봤죠? 다음에 17번에 부가가 나오죠. 17번 부가. 부가란 세금을 부담시킨 것을 부가라고 그랬다. 18번에 징수. 징수는 이 부담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을 징수라고 하겠다. 부가징수. 다음에 19번 보통 징수가 나오죠. 19번 보통 징수라고 하는 핵심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하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징수를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하겠다. 다음에 특별징수는 징수할 때 편의상 여건이 편의 여건이 좋은 자를 징수케 하는 방법을 특별징수, 그 징수 의무자가 나오죠. 다음에 지자체 징수금은 지방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하고 23번 가산세 나오죠. 23번 가산세. 중요했죠. 가산세 핵심은 의무였죠.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규정의 의무죠.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세액에 더하여 징수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겠다. 가산세 핵심은 의무가 되겠죠. 의무.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게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겠다. 다음에 24번에 가산금이 나오죠. 가산금이 나오겠다. 가산금은 핵심이 체납이었죠. 그래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세금을 고서 발급해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우리가 체납했다고 그랬죠. 이 체납액에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죠. 그래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세액에 더하여 징수한 세액을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산금은 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시 가산한 금액을 공공지면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가산금은 가산금이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에서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25번 체납 처분비가 있는데 우리가 체납 처분 세금을 체납했던데 우리가 처분에 대한 비용이겠죠. 든 비용을 말하는데 압류를 한다거나 보관이라든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체납 처분이니까 매각에 드는 비용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압류를 해야죠. 보관해야 되죠. 운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각해야 되죠. 드는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하겠다. 공과금이 있죠. 공과금. 다음에 지자체 조합이 있죠. 28번에 지방세 정보통신망 있죠. 요즘에는 국세든 지방세든 여러 가지 국세 홈택스 등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망을 이용해서 신고한다거나 우리가 납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방세 정보통신망은 이 지방세는 정보통신망을 말하겠죠. 그에 따라서 29번 전자신고, 이 30번 전자납부가 있죠. 여러분 아마 요즘에 전자신고, 전자납부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자신고는 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 납부는 통신망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을 전자납부라고 하겠다. 다음에 전자송달은 통신망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전자송달.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통신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질 않았지만 영어적으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자보다 통신망 통해서 신고고 납부고 송달되는 것을 전자, 신고, 납부, 송달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들어줘도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다음은 체납자. 체납자는 기억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라고 하겠죠. 체납액은 체납된 지상자의 징수금을 체납액이죠. 다음 특수관계인이 나오는데 특수관계인은 본인도 특수관계입니다. 본인과 이런 혈족, 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 기본소 과정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란 말이 나올 거거든요. 특수관계는 본인과 혈족, 친족과의 관계가 있는 자를 우리가 특수관계인에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관주 보는 겁니다. 본인도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영어를 한번 다 봤지만은 우리가 전체로 영어 정리로서 핵심을 한번 살펴봤죠. 핵심 영어들을 한번 반복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역시 우리가 나오는데 지방세법은 요건 등을 정하는 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방세법에 우리가 영어는 별명이나 이 지방세법의 영어는 지방세 기본법에 사용한 용어를 준용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나오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그 법에서 정하는 용어가 정리가 되는데 그 용어에 고유 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수도권 등이 나오는데 특히 어찌입니까? 4번과 5번 봐보세요.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고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과밀억제권역 말을 하거든요. 특히 지방세를 때는. 그래서 수도권은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어서 우리가 권역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위주로 우리가 16개 시를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유지로 한 인천이라든가 우리가 자 일산 우리가 서 그다음에 자 평촌, 안양, 자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부천 이렇게 인근에 있는 16개 시를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재산세, 지방세, 특례 등도 한번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이제 22페이지에 지방세 특징이 있는데 이 지방세 특징은 이미 정리해줬죠. 지방세는 세목에 따라서 특별시세, 광역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이 지방세 징수 방법이 나오죠. 그럼 지방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 물론 지방세는 특별 징수, 용어를 봐봤지만 특별 징수가 있는데 국세는 원천 징수 의무가 있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만 구분하면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한 번 다시 신고 납부하면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핵심이고 보통 징수는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 재산세가 핵심 보통 징수 방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자 지방세에 대한 우리가 특징 등을 통해서 한번 정리했는데 지방세는 영어가 무척 중요하겠죠. 그런 영어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는데 상당히 많은 영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을 본격적으로 취득세 한번 기본 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재산세, 양도세 이런 개별 세금들은 기본 틀을 한번 가지고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